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바람결에 실린 산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잊고 있던 고향의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타고 전율처럼 밀려왔습니다. 2해 만에 찾은 고향길. 낯설면서도 뼛속까지 익숙한 이 길을 걸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상님 산소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올해는 혼자라도 꼭 와야지. 중얼거리는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제수용품을 담은 보따리. 마음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쓸쓸함을 잔뜩 담은 채 설이 내린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정갈한 발걸음으로 걷던 중 불현듯 시선이 한 곳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발 옆 바위 틈. 흙더미 사이에서 희미하게 꿈틀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비늘의 반짝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허리를 숙여 자세히 보니 작은 뱀 한 마리가 돌 밑에 깔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바탕에 옅은 줄무늬가 있는 몸은 선명한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가녀린 몸통이 고통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뱀은 영물이여. 구렁이는 1000년을 살면 승천하는 영물이라니까. 그걸 해치면 애군이 되어 돌아온다. 이 애야. 등줄기로 싸늘한 소름이 한 줄기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구렁이를 만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터. 이런 영물을 도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거미줄처럼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녀린 뱀의 까만 눈동자와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작은 생명체의 눈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살려달라는 애원을 읽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고통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조심스레 돌을 들어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려왔습니다. 갈라진 피부 사이로 붉은 핏방울이 진주처럼 맺혀있는 뱀의 몸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작은 생명체. 그 희미한 숨결이 제 손바닥에서 가물가물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뱀의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가슴속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영물의 운명과 제 운명이 이 순간 이상하게 얽혀버린 듯한 신비로운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산길에서 만난 작은 뱀 한 마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설날 아침 조상님 산소로 가던 길, 바위 틈에 깔린 채 피 흘리고 있던 작은 구렁이 하나. 그저 생명을 구한 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뱀을 단순한 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운명을 넘나드는 복과 탐욕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33. 한때는 이 나이쯤이면 번듯한 사무실에 앉아 그럴듯한 명함을 건네고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 서진수, 이제는 고향 마을 끄트머리 썩은 기왓장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외딴 집에 혼자 사는 초라한 촌부일 뿐입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빛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의 10년은 한순간의 꿈처럼 지나갔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빛과 가슴에 깊이 박힌 배신의 칼자국뿐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밤마다 저를 찾아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업 실패는 제 인생의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한창 잘 나가던 식당 체인 사업,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던 그 사업은 처음엔 눈부신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친구였던 동업자들의 배신은 칼날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망한 놈은 평생 망한 놈이지.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어르신들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지만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무뎌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눈빛에 담긴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외딴 집,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가끔 산에서 나무를 뜯어 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전부가 된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성묘나 마을 제사 같은 일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미는 게 유일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때면 마음 한구석엔 늘 어디서 다시 시작할까 하는 고민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무거운 두려움으로 변해 제 발목을 쇠사슬처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존재할 뿐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돌에 깔려있던 뱀은 숨만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 위에서 미약하게 몸을 떨던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어서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뱀의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아프지? 많이 다쳤구나. 내가 도와줄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뱀의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지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영혼의 눈길 같았습니다. 순간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피 묻은 몸을 씻어냈습니다. 맑은 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물이 닿자 뱀은 잠시 몸을 뒤틀었습니다. 아픔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야. 작은 응급처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가방에서 비상용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처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제 마음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깨끗한 손수건을 얇게 잘라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주었습니다. 뱀은 미약하게 몸을 떨었고 그 작은 움직임에서 저는 희미한 생명력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문득 저는 이 순간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향으로의 귀환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 이 생명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어서 나아. 성묘를 위해 가져온 제수 음식 중 깨끗한 물을 담은 그릇을 꺼내
뱀 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새 안전한 곳을 찾아 뱀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조상님께 드리려던 과일 중 작은 배 하나를 잘라 옆에 두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행동했습니다. 조상님,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뱀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 가녀린 몸이 순간 제 손가락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착각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전해진 감각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감사의 표현 같았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뱀의 몸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뱀의 눈이 저를 향해 잠시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감정을.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살아온 영혼의 눈빛이었습니다. 산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졌고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작은 생명체와의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길고 긴 인생의 여정에서 오늘의 이 만남이 무언가의 시작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온몸의 피로가 밀려와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한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꿈속으로 빠져들었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조상님 산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산자락,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앞에는 황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광채를 발했고 길이는 좋게 제 키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보통의 뱀이라면 온몸의 털이 곤두서고 공포로 얼어붙었겠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감정만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존재를 만난 듯한 친밀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뱀은 천천히 머리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깊은 우물처럼 까맣고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간의 말처럼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손길을 기억하겠다. 복이 너를 따라간다. 그 목소리는 물 흐르듯 부드러웠지만 산을 울릴 듯한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고 피부 아래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제 앞에서 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베푼 자비는 반드시 돌아온다. 너의 선한 행동이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 목소리가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의 몸이 황금빛 빗무리로 변하더니 제 몸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환하게 빛나는 듯했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생동하는 느낌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아닌 이상한 흥분과 평온함이 뒤섞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심장이 조용히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였지? 그 꿈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산자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따스한 감각이 남아있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의 싹이 움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 속에 갇혀있던 제 영혼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들른 읍내 복권 가게에서 5,000원짜리 긁는 복권을 샀습니다. 평소 복권을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복권 판매대 앞에 서자손이 저절로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손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수 씨, 오랜만이네요. 복권은 처음 사시나 봐요. 판매원의 친근한 목소리에 쑥스럽게 웃으며 복권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무심코 긁었는데 놀랍게도 300만 원이 당첨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으로 설렘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서진수 씨, 오늘 운 좋네요. 첫 구매에 당첨이라니. 이거 복이 터진 게 분명해요. 가게 주인의 환한 목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별것 아닌 금액이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행운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꿈이, 그 뱀의 말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묘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작은 시장에서 열린 추첨에 이름이 뽑혔고 찾아가 보니 소박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필요했던 생필품 세트를 받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읍사무소에서 공공글로 당이 일자리가 생겼다며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원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제가 선발되었습니다. 진수 씨, 이번에 운이 따라주네요. 이런 때를 놓치지 말고 더 큰 것도 도전해보게. 이웃들이 웃으며 등을 두드릴 때마다 쑥스러움에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묘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영물의 보은일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텃밭에서 일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무언가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바라보니 작은 뱀이 슥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혹시 그날 제가 구해준 그 뱀일까요? 다 상상일 뿐이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텃밭 담장 너머로 스쳐간 그 작은 뱀의 모습. 어쩌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공포가 아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소소한 행운들이 하나둘 스르륵 찾아오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늘 피하던 이웃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예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라 믿진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느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등을 밀어주고 있다고. 숨죽이고 살아왔던 제 삶에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온 김대현이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그는 처음엔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웃음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며 친근하게 다가왔고 묘하게도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었습니다. 텃밭 일을 돕거나 가끔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였습니다. 동생처럼 따르는 그의 모습에 제 가슴속 얼음장 같던 경계심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요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액수가 커져갔고 빚을 갚는 날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듯한 사과와 약속에 또다시 넘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같이 해보실래요? 형님 이름으로 대출만 좀 받으면 우리 금방 대박 날 수 있어요. 형님 지금 신용도 좋으시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도시에서의 기억이 화염처럼 강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사업, 그들의 달콤한 말, 그리고 그 끝에 혼자 남겨진 폐허와 같은 현실.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 대현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뱀의 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베푼 자비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어서 떠오른 할머니의 목소리. 뱀은 영물이여 구렁이를 해치면 애군이 되어 돌아온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유혹,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차갑게 식어가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대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못 도와주겠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대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고 그 맑던 눈빛이 짙은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형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우리 둘 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찬스라고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또다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의 친절을 갈망하던 그때의 저라면 분명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어. 그런 제안은 사양할게. 대현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의 말투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이, 이런 바보를 봤나. 형님 같은 사람 등쳐먹기가 제일 쉬운데 한번 망한 사람은 또 망해도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다는, 그 유혹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내 말대로야. 한번 망했으니 더 조심해야지. 그래서 널 도울 수 없는 거야. 제 대답에 대현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포기했고 결국 어느 날 밤중에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장님께 들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인 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후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유혹을 이겨냈다는 승리감과 다시는 타인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안고서 꿈속에서 황금빛 뱀이 저를 방이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텃밭에서 막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산을 넘어 빠르게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날씨 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중얼거리며 집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들이 덜컹거리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런 강풍은 이 지역에선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갑작스런 기상이변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보되어 있던 태풍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우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최근 10년 내 가장 강력한 세기를 지닌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이미 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이장님의 방송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태풍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만 배낭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구했던 그 구렁이는 어떻게 될까요? 뒷산에 살고 있었다면.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고 비가 옆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무언가가 제 발목을 휘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작은 뱀이 제 발목 주변에 감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렁이였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에? 당혹스러움도 잠시 뱀이 갑자기 제 앞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반대편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뭐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머릿속에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구렁이는 영물이라고.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본능적으로 뱀을 따라갔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비바람을 맞으며 저는 마을 회관이 아닌 뒷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뱀은 저를 산비탈의 작은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뱀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저도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예상외로 넓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밖의 굉음과 달리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동굴 안에서 밤을 보내며 바깥의 태풍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간히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뱀은 동굴 구석에서 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태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굴을 나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많은 집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집들은 지붕이 날아가고 담장이 무너졌는데 제 집만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주변 나무들은 쓰러져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나무들은 제 집을 비켜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수 씨, 어디 있었어요? 모두들 걱정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전 뒷산 동굴에서. 동굴? 어떻게 그곳을 알았죠? 다행이네요. 마을 회관 지붕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몇몇 분들이 다치셨어요. 이장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제가 마을 회관으로 갔다면, 그리고 구렁이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뱀이 저를 구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그 뱀의 생명을 구했듯이 이번엔 그 뱀이 제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태풍의 상처는 마을 전체에 깊게 남았습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농작물은 망가졌으며 도로는 물에 잠겨 외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기적처럼 무사했습니다. 이장님이 주민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도우며 마을을 재건하는 것뿐입니다. 정부 지원이 오기 전까지 우리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용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도시에 있을 때 건설 일을 좀 했었습니다. 집 수리는 제게 맡겨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이런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진수씨. 그럼 수리팀은 진수씨가 맡아주겠나? 이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청년들과 함께 마을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쓰러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흙더미에 묻힌 가재 도구들을 꺼내는 일.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외부와의 연결이 복구되어 정부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버텨왔습니다. 이웃의 밥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집을 함께 고치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발밑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구렁이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반가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안녕, 작은 친구. 또 만나는구나. 뱀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허리를 숙여보니 작은 뱀 허물이었습니다. 구렁이가 탈피한 흔적을 제게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허물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춘이 반짝이는 비늘이 무지개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허물을 소중히 집에 가져와 작은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황금빛 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고 강인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베푼 선행이 너를 지켰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뱀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새벽빛이 새우며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따스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뱀을 구하고 뱀이 저를 구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을을 돕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운명의 고리 같았습니다. 태풍 이후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유대감으로 뭉쳤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 역시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딴 집에 홀로 숨어 사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수씨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빨리 고쳐졌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웃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그 작은 구렁이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노인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수야, 예전에 네가 구렁이를 구했다는 얘기가 마을에 퍼졌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마을에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지. 그 구렁이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영물이라고 전해져 왔단다. 네가 그 영물을 구했기에 이번 태풍에서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사했던 거야.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그날 우연히 만난 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이 마을을 지켜온 영물이었으며 그 영물과의 인연으로 저 역시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물은 자기를 해치는 자에겐 애군을 가져다 주지만 선행을 베푼 이에겐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 진수야, 넌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도시에서의 실패로 낙오자가 된 줄 알았던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생명에 대한 저의 선행이었습니다. 태풍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고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다시 조상님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그날 구렁이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주변에는 금빛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잔잔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으로 전해지는 대지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이 제 손바닥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구렁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삶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진정한 제 자신을 찾게 해주셔서. 목이 메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 얼마나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휘둘려 왔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슬픔과 해방감, 감사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습니다. 산소에 도착해 정성껏 제를 올리면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제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변하고 세상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작지만 굳건하게 이 고향 땅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삶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삶이 아닌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삶.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텃밭에 들렀습니다. 문득 작은 돌멩이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라보니 작은 뱀 허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허물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석양빛에 비춘이 무지개 빛으로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이 작은 허물에 담긴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뱀이 성장하기 위해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듯 저도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보물처럼 집 안으로 가져와 작은 단풍나무 상제 고이 모셨습니다. 이 허물은 제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고 영적인 연결의 증표였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황금빛 들판을 거니는 제 모습이 보였고 그 곁에는 이제는 훨씬 커진 구렁이가 함께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움과 충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구렁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구렁이도 제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교감이 느껴졌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아침, 저는 뒷산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겨울을 버틴 들풀 사이로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나 있었고 산새들의 지저귀이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산책길 위에 작은 뱀 한 마리가 느릿하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갈색 바탕에 옅은 줄무늬가 있는 몸, 그날 제가 구했던 그 구렁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랍니다. 그들에게 설명하며 조심스레 다가가 길 옆으로 뱀을 옮겨주었습니다. 제 손이 닿는 순간 뱀의 차가운 몸에서 이상한 따스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친밀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조심해. 다치지 말고. 네가 있어 이 마을이 평화롭단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이란 건 손에 쥐는 게 아니라 품는 거라는 것을. 욕심내어 잡으려 하면 오히려 달아나버리는 것. 하지만 베풀고 나누며 함께할 때 비로소 내 곁에 머무른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일을 합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가끔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작은 생명체들에게 미소 짓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 노인회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읍내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기보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다시 그 황금빛 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뱀은 제 주위를 천천히 맴돌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듯 나도 너를 지켰다. 이제 너는 네 길을 가야 한다. 두려움 없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뱀의 목소리가 꿈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온 것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눈을 뜨자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고 눈께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텃밭으로 나갑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언젠가 이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사소한 순간의 선택, 작은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날 산길에서 만난 구렁이는 제게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텃밭 담장 너머로 작은 뱀의 모습이 보일 때면 저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고마워, 내 인생의 구렁이여.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한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영물의 보은이라기보다 제가 제 자신에게 베푼 구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구렁이와 같은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우연인 줄 알았던 만남이 사실은 운명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소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구렁이의 복처럼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